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은 바로 60 이후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인생의 지혜와 돈의 진짜 쓰임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나이 들어 은퇴하고 나면 우리는 흔히 돈은 아껴야 해, 노후를 위해 최대한 모아야 해라고 생각하죠.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느냐입니다. 오늘은요, 은퇴 후 60이 넘은 인생에서 돈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지, 왜 지갑 속의 돈이 때로는 통장 속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마음 편히 돈을 써야 하는 이유, 쓰면 돌아오는 따뜻한 에너지, 돈보다 더 큰 가치들, 그리고 나를 위해 지갑을 여는 법까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10가지 이야기로 풀어드릴게요. 마치 친구와 나누는 대화처럼요. 자, 그럼 천천히 함께 걸어볼까요? 첫째, 돈을 쓸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 60이 넘으면 우리는 이제까지 모아왔던 돈보다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젊었을 땐 돈을 버는 재미, 모으는 재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돈을 어떻게 잘 쓸까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쓰는 걸 점점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곤 해요. 괜히 큰 돈 나갈까봐 움츠러들고,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한다고 통장에만 계속 쌓아두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쌓아둔 돈이 결국엔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병원비나 상속 문제 같은 데로만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예를 들어 자식들한테 용돈 주느라 정작 자신은 혼밥만 하며 외로운 저녁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혼자 집에 남아 계시다가 그 여행의 추억에서 소외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건강이 안 좋아서 무릎 수술이 필요한데 병원비 아끼겠다고 버티다가 평생 걸을 때마다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돈을 쓰지 않은 선택이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통장에서 한 달 예산을 정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갑에 넣고 그 돈만큼은 무조건 내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약속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숫자가 아니라 내 행복을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걸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돈은 결국 나를 위한 투자이자 선물이 됩니다. 둘째, 언제 쓸까? 지금 쓰자가 정답.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라는 말, 우리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요, 그 나중이라는 시점이 과연 언제 올지, 또 내가 그때 지금 같은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60대 이후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소중하고, 그 하루를 잘 사는 게 결국 남은 인생을 잘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골프를 결국 70이 넘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손자 손녀와 여행 한번 가보겠다고 돈만 계속 모으다가 애들이 크고 바빠서 같이 갈 수 없는 시점이 와버리는 일도 흔하죠. 심지어 배우자와 함께 오랜만에 어디 좋은 데 가보자 했는데 그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왜 안 썼을까, 왜 그 기회를 미뤘을까 하는 후회만 남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어떤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타이밍의 소액이라도 지갑을 열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10,000원, 20,000원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니까요. 당장 이 순간을 기쁘게 해주는 소비,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소비입니다. 셋째, 돈을 써야 관계도 살아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은퇴를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그 외로움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돈이에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랑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귀찮고 돈 아깝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가 그 인연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형제자매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커피 한 잔 쏘는 것도 안 하다 보니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손주 생일에 용돈이나 작은 선물 하나 챙기지 못해 괜히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일도 꽤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매달 인간관계를 위한 소비 항목을 따로 정해두는 거예요. 커피값, 밥값, 조카 선물비, 이런 작고 소소한 지출들이 오히려 내 외로움을 줄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줘요. 나이가 들어도 내 주변에 웃으며 마주할 사람이 있다는 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잖아요. 넷째, 지갑을 열 때 자존감도 함께 올라간다. 일이라는 걸 그만두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역할을 하던 시절이 끝나고 나면 집안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괜히 움츠러드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야말로 나 자신에게 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뭐 좀 부리고 나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또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서 외출하면 발걸음이 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져요. 심지어 혼자 카페에 가서 향 좋은 커피 한 잔에 책을 펼쳐놓고 여유를 즐기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 자신을 다시 귀하게 느끼게 돼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비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쁜 신발, 향 좋은 화장품, 조용한 카페, 소소한 취미 용품 등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 뭔지 정리해두고 한 달에 얼마씩은 꼭 그걸 위해 쓰겠다고 약속해보세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건강한 방식이에요. 다섯째, 건강에 쓰는 돈은 절대 아깝지 않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단연코 건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강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고 아픈 뒤에 쓰는 병원비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건강은 미리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리 큰 돈을 써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정기 건강검진비 아까워서 몇 년 미루다가 암이 늦게 발견돼 큰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또 평소에 영양제를 챙겨 먹던 습관을 끊었다가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드는 돈이 아깝다고 무리하게 집에만 있다가 관절이 굳어서 계단 하나 못 오르는 상황도 실제로 많이 봤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건강을 위한 투자는 진짜로 아끼면 안 되는 분야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돼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건강 관련 지출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하는 거예요. 월세 내듯이 헬스장 비용이나 건강식품 구입비, 정기 검진비 등을 꼭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비 항목으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건강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여섯째, 배움에 쓰는 돈은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익혀야 마음이 젊어지고 뇌도 건강해지는 법인데요. 대부분은 이 나이에 뭘 배우냐, 이제는 새로운 거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배움을 망설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60을 넘었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나 성장 욕구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진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뤄서 손자 손녀가 보내준 사진도 못 열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또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나 줌 같은 걸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오랫동안 꿈꿨던 그림 그리기나 악기 배우기를 그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라며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게 비록 생소하고 조금 비싸 보여도 일단 도전해보는 거예요. 동네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강좌도 괜찮고요. 온라인으로 배우는 것도 아주 좋아요. 지갑에서 나가는 그 수강료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나를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투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일곱째, 남을 돕는 데 쓰는 돈은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이다. 60이 넘고 나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와요. 나도 힘들었지만 그 시절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텼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죠. 그런데 막상 돕고 싶어도 내 돈도 아까운데 남을 왜 도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웃 주민이 아프다고 후원금, 모금이 돌아도 그냥 지나치게 되거나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드리는 명절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괜히 작아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매달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부를 실천해보는 거예요. 또는 내 주변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는 것도 좋아요. 나눔은 결코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지갑을 함께 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덟째, 여행에 쓰는 돈은 추억으로 남아 평생을 따뜻하게 한다. 젊을 땐 바쁘고 돈도 모아야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여행 한번 가기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겼을 땐 체력과 용기가 부족해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행이라는 건 꼭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거창한 일정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내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심지어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여행 보내주길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그냥 세월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죠. 혼자 여행 가는 건 무섭고 불편하다고만 생각해서 집에만 있는 경우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큰 계획보다 우선 가까운 곳 하루 당일치기라도 떠나보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도시 외곽 나들이 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여행자 클럽이나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도 요즘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행에 쓴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을 사는 일이에요. 그 기억들이 쌓이면 노년의 외로움을 크게 덜어주는 자산이 되어줄 거예요. 아홉째, 문화생활에 쓰는 돈은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음악회, 영화, 연극, 미술관, 이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건 사실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다독이고 감성을 살리는데 이런 활동들이 큰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막상 티켓 가격이나 교통비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손주와 영화 한 편 보러 가고 싶지만 요즘 영화관 티켓이 비싸서 망설이게 되고 보고 싶은 전시회가 있어도 저걸 내가 꼭 봐야 하나 하며 관람을 미루게 되죠. 또 음악회 같은 데는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처럼 느껴져서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기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활동을 위한 예산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작은 동네 공연부터 무료 전시까지 찾다 보면 저렴하거나 심지어 무료로도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시간을 즐기겠다는 자세니까요. 열째, 나만을 위한 사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소비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사려다가도 내 나이에 이게 뭐람 하면서 포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예쁜 스카프 하나를 보다가 가격 보고 돌아서고 오래된 핸드백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도 새로 사는 걸 미루고 남들이 다 쓰는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나한텐 필요 없어라고 넘기게 돼요. 하지만 이런 소비는 겉보기에 사치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귀하게 대우하는 소중한 행동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매달 한 번쯤은 오직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해보는 거예요. 예쁜 액세서리 하나, 향 좋은 핸드크림, 혹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고급 디저트 한 조각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나도 소중한 존재야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갑에서 나간 돈은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돌아올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0 이후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는 이 말처럼 이제 우리의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숫자가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걸 함께 느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첫째, 돈을 쓸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는 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죠. 단순히 모으기보다 자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돈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언제 쓸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걸 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나눴고요. 셋째, 돈을 써야 관계도 살아난다는 사실. 친구들과의 밥 한 끼, 손주 선물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걸 되새겼습니다. 넷째에서는 지갑을 열 때 자존감도 함께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거울 앞에 내 모습이,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내 모습이 아직 괜찮다는 자존감을 심어준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섯째에서는 건강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기검진부터 운동비까지 내 몸을 지키는 지출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소비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여섯째에서는 배움에 돈을 쓰는 건 나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부터 미술, 음악까지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요. 일곱째는 남을 돕는 데 쓰는 돈이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덟째는 여행을 통해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든다는 걸 강조드렸죠. 아홉째에서는 문화생활에 쓰는 돈이야말로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열째는 무엇보다 나만을 위한 사치가 필요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돈이란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데서
진짜 힘이 생긴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이 자주 열릴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훨씬 더 따뜻하게 채워질 거라 믿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